오랜만에 무대 위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주제에 맞게 저희가 푸드테크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저희만의 시각에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를 가지고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푸드테크 트렌드 2020이고요. 이제 무인화 로봇을 중심으로 비대면이라든지 자동화 기술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업자이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여러 창업들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창업이 이제 플런티라는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회사였고, 이 회사는 이제 운이 좋게도 삼성전자에 인수가 됐고요. 이제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퓨처플레이라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공동 창업을 했고요. 한 5년 정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투자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작년 초부터 이제 사업을 준비하다가 이제 라운지랩이라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저희가 젊었을 때 한 10년, 20년 전에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웨이브가 불었었고, 그 위에 이제 모바일이라는 큰 웨이브가 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는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고, 이제 모바일 시대에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거대한 회사들이 만들어졌죠. 이제 근데 3차의 웨이브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4차 혁명이라고 해서 뭐 인공지능, 블록체인, 로봇, 무인화 자동차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 이것들은 뭐랄까 좀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아니라 이제 공급자 위주의 이제 선언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둥둥 떠다니는 기술이었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2020년부터 다가올 시대에는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데일리 라이프에서 어떻게 잘 엮어가는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피지컬라이제이션 오브 비트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있던 이 비트들이 형상화가 돼서 우리 물리 세계로 나오고, 이 물리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이제 그 시대가 온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데일리 3번씩 먹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간을 기술로 증강시킨다, 뭐 이런 나름의 좀 멋있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여러 공간, 특히 이제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같은 데서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향상시킬지, 그리고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적용하고 또 피드백을 가지고 계속 확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어떤 포지션에 속하는지가 좀 애매한데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크게 3가지 디비전에 속합니다. 로봇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혹은 모빌리티, 오토메이제이션, 자동화, 무인화와 관련된 그런 기술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푸드 인더스트리,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커피를 저희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스토어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아마존 고처럼 어떤 물건을 짚고 나가면 결제되는 이런 거를 이제 인스토어 익스피리언스 스타트업이라고 보통 실리콘밸리에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3가지 디멘전에 이제 속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프라인의 위기가 왔죠.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촉발됐던 것 같고,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실 많은 구매 행위들이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통계를 보면은 Z세대, 젊은 세대일수록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은 사실상 경험을 하는 공간으로서 쓰이고, 구매를 하지 않고 똑같은 제품을 온라인에서 하게 되는,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을 운영한 사람은 공간비를 내고 인건비를 내고 또 캐펙스도 많이 들죠. 인테리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비즈니스를 영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이마트 같은 회사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굉장히 오래된 토이로저스 같은 미국의 대형 마트, 대형 회사들도 다 파산 신청을 하는 그런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모두 다 온라인으로 가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이 오프라인은 다시 재정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기술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재정의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요즘에 사람들은 구매라는 목적을 가지고 오프라인 공간에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플러를 산다라고 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그냥 구매를 합니다. 네이버 페이로 구매를 하지 스테이플러를 사기 위해서 내 주변에 문방구를 찾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사실 주변에 문방구도 없을 뿐더러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형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 공간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스트롤, 경험형 공간이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이런 경험형 공간에서 과연 이제 식당이라든지 이런 푸드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나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이 로봇 자동화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인건비입니다. 사실 저도 F&B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식자재, 공간비, 인건비 내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업에 뛰어든 이후에 이 사업을 왜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가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다랐고 그래서 이제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하고자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부담스러워지고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로봇과 관련된 금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로봇이 예전에는 이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사람들 주변에서 그냥 활용할 수 있는 로봇들이 보통 한 3천만 원, 2,500만 원 정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대 이하로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한 사람 연봉보다도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 협동 로봇 시장 전망을 보면 아주 빠르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면 오프라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CB인사이트에서 이런 리테일 테크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중에 저희는 어쨌든 인스토어 리테일 테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인스토어 리테일 테크 쪽에서는 계속해서 투자금이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봇과 관련된 그런 자동화 스타트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이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피자 같은 경우는 한 5천억 정도가 투자가 됐어요. 5천억 밸류가 아니라 투자금이 5천억 정도가 됐고요. 뭐 DC크래프트라고 해서 이제 그 접시를 쉽게 이렇게 온디맨드 형태로 씻어가지고 갖다주는 이런 서비스들도 꽤 많은 투자를 받았고 더 재밌는 거는 소프트뱅크라든지 구글벤처스, 뭐 드래곤, 퀄컴 벤처스 같은 IT 업체들 이 대거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세븐일레븐과 같은 기존의 전통 산업에 있던 리테일 분들도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서 이런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는 카페고요. 세 가지 로봇 카페고 이거는 버거, 이거는 피자, 뭐 이런 다양한 이거는 이제 샐러드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각각 잠깐만 살펴보고 간다면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회사가 있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고요. 이거는 일종의 프린터처럼 이제 버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11개 센서가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마치 프린트를 하듯이 이제 버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오픈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MIT 졸업생 4명이 이제 창업을 한 스파이스라는 회사고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이런 회사들보다도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볼푸드라고 하죠. 보통 국내 샐러드 같은 경우는 차가운 것들밖에 없는데 해외에는 이제 샐러드를 한 끼 식사로 많이 넣죠. 그래서 여러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열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가열하는 것들을 자동화를 해준 겁니다. 특히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뭐 브로콜리를 빼주세요. 당근을 더 많이 넣어주세요. 이런 개인화된 니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일이 갈 때마다 얘기하기가 번거롭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앱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넣어두고 그거를 항상 똑같은 조건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제 반복되는 부분을 자동화를 시켰고 이제 이 사람이 주문을 받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뭐 가니쉬처럼 이거를 소스 같은 걸 뿌려주거나 하는 건 사람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랑 이제 사람이 같이 협동을 해서 주는 그런 좋은 사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디시크래프트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도 이제 인건비 절약이 어떻게 보면 목표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접시들을 온디맨드 형태로 이제 배달해주고 이제 다 소비가 되면 가지고 와서 이제 간단한 로봇을 활용해서 이제 깨끗하게 씻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이제 F&B 해보셨겠지만 이제 DC를 이제 세척하는 그런 기기들도 다 두게 되는데 굉장히 헤비하고 벌키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심각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온디맨드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마치 란드리고 같은 그런 서비스를 하는 그런 DC 이제 온디맨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최근에 나온 스타트업이에요. 트루버드라는 회사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아름다운 회사 중에 하나라서 넣어놨습니다. 아름다운 이유는 로봇 팔이 없어요. 그래서 아름다워요. 보시면 자석 3개가 이렇게 커브를 이동을 시키고요. 이것도 이제 뭐 나름의 예쁜 모션을 주려고 이렇게 회전 같은 것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마이크로 카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라운지 X, 카페 X, 그리고 뭐 트루버드 이런 곳들이 이제 이런 예가 될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24시간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또 작은 규모의 업장을 이제 무인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카페를 이제 무인화를 하면서 또 재미난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시도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 정도 됐고요. 지금 초기 투자를 받아서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아마도 몇 개월 안에 이 제품이 이제 아마 역이라든지 공항 쪽에서 이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라는 질문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발병이 되면서 비대면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이제 등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중국의 하이디라오 있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하이디라오에서 이제 음식물 썩은 음식물을 갖다가 만들게 돼가지고 이제 많은 욕을 얻어먹었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아니 하이디라오 회장이 우리가 음식을 서빙하거나 제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의 손을 최소화를 하겠다. 그래서 중국스럽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스럽다는 게 뭐 안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강한 투자를 통해서 이제 적재부터 재고 관리 그리고 딜리버리까지 모두 다 로봇으로 오그멘테이션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냐면 유통기한이 끝난 그런 그 식자재가 있으면 이제 눈에 보이는 데서 그냥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 분들이 이 하이디라오라는 곳은 굉장히 깔끔하고 이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형태로 음식을 딜리버리하고 제조하고 이제 쿠킹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로봇 기술이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이런 쿠킹이라는 공간 안에서 활용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로봇 오토메이션과 관련된 그런 푸드업계 얘기였고요. 조금은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뭐 푸드업계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인스토어 익스피리언스, 예를 들어 아마존 고 같이 이제 사람들이 지갑을 꺼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면 그냥 결제되는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투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퍼플랩스라고 이제 샐러드를 이제 무인화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고요. 저희도 물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베이타라고 해서 물건을 팔진 않지만 경험을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트래킹을 해서 마치 온라인의 구글 애널리틱스처럼 오프라인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솔루션들도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사라는 이름을 가졌던 브라이트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비대면 딜리버리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키친이 노출되지가 않고요. 뒤쪽에서 만들어진 뭐 샐러드라든지 푸드를 이런 비대면 형태의 박스에 넣어놓으면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음식이 다 됐다라는 알람이 뜨고 그 알람을 가지고 가서 이제 샐러드를 가져가는 그런 행위를 만든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왜 필요하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이제 코비드 19이 이제 발발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재해석이 되고 있고 메이저 에퀴티, 그러니까 지분을 스타벅스가 인수를 했어요. 실제 스타벅스가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엔지니어 2명이 창업한 스톡웰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런 조그마한 무인 그런 스토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사람들이 와서 활성화된 오픈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열리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걸 그냥 가지고 가면 결제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조금 재해석을 해서 이제 샐러드 바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저희가 이런 무인성회라는 브랜드로 이제 샐러드와 신선 야채 식품들을 이제 테헤란로 같은 이제 고층 건물이 있는 데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런칭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푸드는 아니지만 랩 101이라고 해서 오프라인의 매장인데요. 6시까지는 사람이 일하고 그 이후부터 무인화가 되는 그런 시도를 했던 스타트업 중견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재밌는 거는 제가 대표님이랑도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프라인 매장이 나오면서 무인으로 운영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컨텐츠가 올라왔고 반대로 오프라인의 매출액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너지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온오프 블렌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프라인의 존재 가치를 사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실은 많은 에너지들이 온라인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대한 것들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온라인만 갖고 있을 때 또 가지지 못하는 가치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오프라인이 필요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온오프를 블렌딩을 잘 시킨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랩 101은 온라인으로만 팔던 그런 청바지 브랜드였어요. 근데 오프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매출액이 올라갔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앵글이죠. 저희가 속한 이제 커피 업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뭐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 스타벅스겠죠. 작년에 이제 1조 정도 매출을 했고 제가 봤을 때 올해는 훨씬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버틀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블루버틀 같은 경우에는 네슬레에 인수가 됐죠. 근데 당시 이제 네슬레에 인수가 됐을 때 회사 가치가 한 1조 정도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회사가 인수됐을 때 회사 매장 수가 몇 개였냐면 5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지금도 사실 매장 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보면 매장당 밸류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고 그거를 돌아봤을 때 어떤 가치가 있냐라고 보면 브랜드 밸류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 밸류라는 거는 온오프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들이나 오프라인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점점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테크놀로지 회사지만 이제 커피라는 브랜드를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이런 테크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결국에는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할 거냐? 뭐 식자재를 줄일 수는 없겠죠. 저희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식자재를 유통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식자재를 좀 싼 걸 쓴다든지인데 그런 퀄리티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건드리는 거는 이제 인건비와 공간비를 줄인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프로핏을 만든다라는 게 저희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의 뭐 철학이라든지 방향을 기반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요. 작은 회사지만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게 저희가 라운지 X라는 브랜드고요. 이거는 국내 처음으로 이제 로봇과 이제 바리스타가 협업하는 그런 협업 카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이런 시도를 봤을 때 사실 로봇이 푸드랑 연결됐을 때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게 지저분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징그러웠어요. 막 이게 되게 사람처럼 움직였는데 저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폭력적인 것도 있었어요. 막 이렇게 우리가 주인이고 너는 하인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막 군대처럼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줘.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시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로봇 자동화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을 중요시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감각적으로 재해석을 하자라고 해서 탄생한 게 이제 라운지 X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피의 더 본질에 집중을 했고요. 커피 중에서도 에스프레소 커피가 아니라 핸드드립 커피가 이제 굉장히 유행하는 걸 보게 됐고 그러면 이 핸드드립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분들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니까 이 바리스타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 핸드 드립 하는 게 힘들고 하다가 또 손님 오면은 가고 그러면 사실 이게 또 과정에 린싱을 하고 1차 추출, 2차 추출을 해야 안에 있는 가스가 빠지고 더 맛있어지고 보통 터뷸런스라고 하거든요. 이 교반이 잘 돼야 안에 있는 물질들이 잘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항상 균일하게 하지를 못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핸드드립
로봇으로 하는 최초의 상용 그런 카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저희 버전 1의 이제 바리스라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원두를 갈아서 이제 뭐 이렇게 수평도 맞추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비효율적으로도 보이지만 이제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프로세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엔지니어 분들은 뭐 손가락에서 물이 나오면 되지 않냐, 뭐 저 주전자를 왜 써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끝까지 주전자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감성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잘 먹혀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저희가 아직 회사를 만든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2개 공사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매장 5개를 직영으로 지금 오픈을 했고 이제 더 많은 그런 인바운드의 제안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베어 로보틱스의 로봇을 저희가 파트너십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팡셔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원래 빵셔틀이라고 했다가 젊었을 때 또 빵셔틀 하셨던 분들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팡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지금은 저희가 백화점 한 곳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사실 되게 좋은 자리를 받았어요. 라운지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베이커리도 하는데 이제 샘플 베이커리를 얘가 막 이제 빵 팔러 다니는 소녀처럼 막 온데만데를 다니면서 쿠킹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약간 애드버타이즈먼트 목적으로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이제 라운지엑스 강남점 오픈을 했고 대전 소재점에 저희가 40년 된 이제 가옥에다가 이제 개조를 해서 이제 오픈을 했고 제주 애월점도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도 저희가 받고 그저께 저희가 연락 받았는데 표지 모델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시장 소개를 조금 드리면 라버드 치킨이라고 로봇 치킨 회사가 있죠. 예, 거기 뭐 강지용 대표님도 저희랑 굉장히 가까운데 플라팅을 보면 키친 사이드가 있고 유저 사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어디에 있느냐. 보통 키친 사이드는 사람한테 노출이 잘 안 되는 곳에 있죠. 그러면 이제 프로덕티비티가 중요하겠죠. 사람을 대체하는 이 생산성에 집중이 되어 있을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 집중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엔터테이닝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예 그냥 키친을 빠져나와서 사람 바로 앞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거의 99%의 분들이 영상을 찍고 그걸 또 SNS에 올리시고 그게 또 마케팅이 돼서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하는 그런 선 효과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루버드라든지 플랜즈라는 또 그 마이크로 카페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유저 사이드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달콤에서 하고 있는 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유저 사이드에 가깝죠. 이제 다만 거기는 이제 산업용 로봇을 쓰기 때문에 이제 유리벽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판기 같은 형태로 가격을 좀 낮춘 포지셔닝을 잡았고요. 그래서 로우 프라이스로 타겟을 맞췄고 저희는 이제 말도 안 돼요. 저희가 커피가 7, 8, 9천 원이거든요. 근데 핸드드립 커피가 그렇고 최고급 원두를 쓰고요. 보통 이제 게이샤 같은 경우에 한 2만 원까지도 하는데 저희는 그거를 오히려 합리적으로 바꿔서 9천 원짜리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겠죠. 그래서 잘 되고 있냐? 저희도 몰랐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저희가 로봇 핸드드립만 이제 평균 한 70잔 정도가 팔리고요. 이게 이제 8,000원 정도가 평균가라서 56만 원이죠. 그래서 아마 뭐 카페 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로봇 커피 외에 또 사실 에스프레소 커피들이 있거든요. 근데 로봇 커피 핸드드립만 이제 한 70잔 정도 팔렸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설 검증이 됐기 때문에 여러 공간으로 좀 확산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로봇이 일했던 시간들도 저희 클라우드로 다 받고 있는데 이 친구는 사실 불만도 없고 묵묵히 일만 하고요. 1년이 지나도 사실 퇴직금에 대한 걱정이 없고 가끔씩 이제 뭐 정전만 안 되게 만들어주면은 아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0.8명의 정도 역할까지는 아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 개발을 되고 가격이 더 싸지면 아마 굉장히 많은 그런 시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는 있죠. 뭐야 우리 일자리를 뭐 빼앗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저도 카페도 운영했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카페도 해봤지만 반복되는 이런 작업들은 저는 사실 오히려 비인간적인 것 같아요. 인간 해야 될 일이 아닌 비인간적인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동화를 시키고 오히려 저희는 바리스타 분들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이제 사람을 대면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더하는 것들에 대한 키오스크도 안 씁니다. 그냥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더 감각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사람이 하고 그 외의 일들은 이런 자동화된 형태가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감사하게도 저희가 아모레퍼시픽이랑도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게 돼서 이제 아이스크림 로봇이 곧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재미난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저희가 로봇이 하다 보니까 10번 중에 한 번 정도를 이제 랜덤하게 당첨을 시켜가지고 원래는 이제 3줄 정도로 아이스크림을 주는데 얘는 5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만약에 사람이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로봇이 했을 때 스크린에 갑자기 빵빠레가 터지면서 그냥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당신 운수 좋아서 내가 5개 드려요라고 하면 감각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강남 그다음에 제주 그다음에 대전이 있지만 원두만 같으면 항상 균일한 것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말부터 시작할 건데 이제 개인화 서비스도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온도라든지 물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 앱의 프로파일에 넣어놓으면 언제든지 그 원하는 프로파일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사람이 못하지만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좀 가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인도 위의 카페는 너무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보는 미래형 레스토랑은 인도 위가 아니라 도로 위의 카페고요. 무인 자동차를 혹시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테슬라를 가지고 있고 이제 시험 삼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자동으로 운전이 되면 사실 해야 될 게 먹는 게 제일입니다. 그래서 차량 안에서 먹는 행위들이 굉장히 저는 앞으로 5년 동안 많이 생길 것 같고 저는 미래의 레스토랑은 차 안이 될 거다라는 개인적인 또 신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도로에서 뭔가 음식을 딜리버리 해주고 무인화된 형태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꿈꾸고 있고요. 실제 뭐 이렇게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만 저 빨간 테슬라 코리아랑도 저희가 한번 만나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드라이빙 스루는 도착해서 메뉴 보고 시키고 그 다음 쿠킹하고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 뭐 스마트폰이 있겠다 아니면 이제 테슬라 같은 차도 곧 이제 앱스토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앱을 만들어 놓고 미리 가는 길에 주문만 하면 원하는 타이밍에 정확한 따뜻한 커피와 베이글 하나를 받아 갈 수가 있고 더 재밌는 시나리오는 저는 5년 안에 가능할 것 같은데 무인차가 제가 출근하기 전에 자기가 라운지X 드라이빙 스루랑 소통해서 가서 따뜻한 커피랑 베이글을 받아 놓은 다음에 다시 대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저는 5년 안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도로 위에 이제 이런 레스토랑 같은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무인성애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립앤고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냥 원하는 거 가져가면 결제되는 그래서 결제가 이제 신용카드로 되면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엑스포인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마치 이제 스타벅스 사인의 오더처럼 이제 저희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샐러드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신선한 것들을 이제 쉽게 맛볼 수 있도록 만들 생각이고 저희뿐 아니라 이런 시도를 하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런 어프로치들을 하는 회사들 특히 이따가게가 국내에서 또 잘 되고 있죠. 다만 이제 자판기를 그냥 이제 IoT와 연결해서 가져다 놓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면이라면 사실 여기 있는 회사들은 얼굴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행위 인식을 가지고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 신용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그냥 손쉽게 이제 그립앤고를 실천하는 그런 시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시장도 굉장히 의미 있는 형태로 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이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